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가를 구할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보통 그래프를 보기도 하고 자산 가치를 보기도 하고 PER이란 거 이용을 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하곤 합니다. 저는 시가총액을 통해서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책에서 나온 주가 공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마구치 요헤이라는 투자자는 시가총액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주가는 시가총액에서 발행 주식수를 나눠주면 주가가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야마구치 요인은 사업가치, 그리고 재산가치, 고정부채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업가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업체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재산가치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회사겠죠. 회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런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고정부채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업가치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빼주면 되는데요. 이때 기대수익률도 나눠집니다. 분자는 그런 거죠. 내가 사업상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따로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5%를 또 내고 남은 돈이 분자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모는 미래에 이 현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를 기대 수익률을 잡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사업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재산가치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고 투자자산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때 유동부채의 1.1을 곱해주는 이유는 사업상 필요 없는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비품 같은 거를 자산으로 잡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상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불펜이 있으면 사업상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뭐 20% 정도 되더라, 자산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로 잡는다 라는 책의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 쓸모없는 자산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뭐 50%로 잡는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0% 잡으면 1.5로 곱해주는 거겠죠. 저는 KTNG 주주기 때문에 KTNG의 그 적정 주가를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은 약 11.18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4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가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금 내고 남은 돈이 분자고, 그리고 기대수익률은 제가 배당 수익률로 산정을 했고요. 그거를 나눠주니까 18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책에서는 그러니까 기대수익률만 분자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사업 가치가 너무 커지게 돼버려서 이를 마이너스로 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는 유동자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부채를 빼고 1.1을 곱해서 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고정부채는 매년 1.3조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20년도 국내 현금 유출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가치와 재산가치를 더하고 고정부채를 뺀 금액이 총 23.13조가 나왔고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를 나눠주면 16만 8천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 주가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8만 9천원 정도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재산 가치보다는 그 사업상 벌어들이는 현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좀 더 제외하고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가총액이 사업 가치와 멀티플,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빼서
구한 금액을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가치는 기대 수익률을 제외하고 구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멀티플 같은 경우에 보통 10을 주는데 이 책에서는 실제 세율이 40% 정도라서 영업이익이 약 10억 엔 정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40% 내고 나면 6억밖에 안 남는다. 기대 수익률 6%로 나눠주면 그게 100억 정도 가치가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 엔이고 시가총액이 100억 엔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10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장률은 영업이익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할 건지,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이 더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장률을 구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KTNG 영업이익은 7.4%로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외 법인들이 많이 생기고 매출량이 더 늘어난다면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사업 가치는 1.1조, 멀티플은 11.074, 그리고 3년 캐펙스는 2,639억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1.1조 곱하기 11.074 성장률을 곱해준 거죠. 멀티플이랑 그 캐펙스를 빼주면 약 12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12조라는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나눠주면 약 87,676원이 나오게 되고요. 전 무위험 수익률이 5.8%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주가가 87,000원 정도니까 약 5% 정도 더하면 92,000원. 만약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쳐보면 83,000원 정도. 그래서 이 금액 이하라면, 기준 주가 이하라면 충분히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만의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 가치를 구하거나 재산 가치를 구할 때 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한 이익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이익을 알려면 담배라든지 홍삼이라든지 그런 제품 판매율 정도를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 현재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을 해서 시가총액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주가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정량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공부했던 두 가지 주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